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5호 태풍 송다의 북상에 따라 오전부터 내린 국지성 호우로 프로야구 대전 경기가 취소된 가운데 주말 동안 충남 서해안에서 모두 7건의 해양 사고도 발생했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대전과 충남에도 국지성으로 강한 비가 예상되는 가운데 모레 아침인 2일까지 30에서 8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가 내리는 동안 돌풍과 함께 천둥과 번개가 치는 곳이 있으니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대전, 충남은 내일 낮 32도를 보인 뒤 비가 그치면서 폭염특보도 해제되겠습니다. 천안 도심 한복판인 백석지구에서 교육당국이 무려 6년이나 소유권이 없이 사용 승인만 받고 운영 중인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천안교육청이 107억 원의 땅값을 지불하고도 정작 소유권을 갖지 못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인데요. 이로 인한 후유증이 심각합니다. 흉물화된 백석지구의 개발 촉진을 위한 사업이 한들초 문제로 잇따라 좌초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가뜩이나 부족한 이 일대 주택 공급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보도에 김진석 기자입니다. 천안 도심 한복판 10만 제곱미터의 백석 도시개발 사업 5지구가 쓰레기 속 거대한 잡초밭이 됐습니다. 이곳에 천안교육청이 107억 원을 개발조합에 주고 부지를 사들여 2017년 한들초등학교가 개교했습니다. 하지만 조합이 소송으로 지위를 잃으면서 부지 소유권이 원래 소유주로 되돌아갔고 결국 개교한 지 6년이 다 되도록 임시 사용 승인을 받아 운영 중입니다. 이런 가운데 백석 5지구에 지난해부터 공동주택 개발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298세대의 주택사업계획이 천안시와 교육청의 협의를 거치게 됐습니다. 하지만 천안교육청은 시행사에 협의가 어렵다는 불가 입장을 통보했고 이 때문에 개발사업 자체가 좌초될 상황입니다. 공동주택 개발이 이루어지면 90명 이상 입학 정원이 발생하는데 부지 소유권이 없는 한들초를 비롯해 수용할 학교가 없다는 겁니다. 천안 한들초등학교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해서 학교 증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학생 배치가 불가능하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통합구역 설정을 다시 해주면 되는 건데 그거 자체가 안 된다고 지금 억지를 쓰고 있는 것이죠. 시행사 측은 한들초 배치가 어렵다면 법규상 통학거리를 반경 1.5km 이내로 규정하는 만큼 인근 백석, 오성초 등 5개 학교로 분산 수용할 수도 있다며 필요시 통학버스 제공 의사까지 밝혔습니다. 또 300세대 이하는 학생 배치 의무 협의 대상이 아닌데도 교육청이 번번이 불가 통보를 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천안교육청은 1.5km 내 학교에 걸어서 다닐 경우 횡단보도 통과에 따른 사고 위험 등 통학 여건이 열악해 검토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통학구역을 기반으로 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통학구역 외의 학교로 도보로 통학을 하고자 하면 통학 여건이 좀 불리해지고 위험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교육청은 시행사가 제의한 통학버스 운행도 2-3년에 그칠 것이라며 대안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인데 시행사 측은 최소 5년은 운행할 거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한들초등학교의 소유권 이전이 지연되고 인근 학교로의 분산 수용도 어려워짐에 따라 백석 5지구는 상당 기간 도심의 흉물로 방치될 것으로 보입니다. TJB 김진석입니다. 오늘 오전 7시 40분쯤 경부고속도로 대전 톨게이트를 빠져나온 승용차가 갓길에 주차돼 있던 25톤 화물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 A씨가 다쳐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오늘 새벽 3시 반쯤에는 서해안 고속도로 상행선 당진 졸음쉼터 부근에서 65살 A씨가 몰던 승용차에서 갑자기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불이 나자 운전자가 곧바로 진화해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승용차가 불에 타 37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반쯤 금산군 대둔산에서 30대 아버지와 7살 아들이 타던 짚라인이 갑자기 멈춰서면서 뒤따르던 60대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탑승한 짚라인이 그대로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7살 아들이 중상을 입었고 30대 아버지와 할아버지, 할머니는 가벼운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시설물 관리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여름 휴가철을 맞아 무더운 날씨를 피해 관광지로 피서를 떠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따가운 햇볕에 고온다습한 날씨는 눈 건강에 치명적일 수 있어 조심해야 합니다. 휴가철 눈 건강을 위해 주의해야 할 점들을 정진규 객원의학 전문 기자가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이 시작되면서 주요 해변엔 피서객들로 장사진을 이루고 있습니다. 휴가지마다 바깥 활동이 늘면서 햇볕에 그대로 노출되는 경우도 많아집니다. 하지만 강하게 내리쬐는 햇볕엔 자외선이 잠겨 있어 눈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자외선은 백내장을 일으킬 수도 있고 각막과 결막에 화상을 입혀 광각막염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또 빛을 느끼는 기능이 퇴화되는 황반변성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반드시 자외선 차단 기능이 있는 선글라스 등으로 눈을 보호해야 합니다. 특히 색이 진한 선글라스는 오히려 자외선이 눈에 더 많이 들어올 수 있어 피하는 게 좋습니다. 선글라스의 색이 너무 진하면 투과되는 광선의 양은 줄어들지만 색이 진할수록 동공이 확장되면서 유입되는 자외선의 양은 증가할 수가 있습니다. 물놀이를 즐길 경우에도 눈 건강을 조심해야 합니다. 날이 덥고 습한 날씨 속 바다나 수영장에 사람들이 몰려 유행성 각결막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유행성 각결막염은 결막이나 각막에 아데노바이러스가 침투해 염증이 생깁니다. 물놀이를 한 뒤 눈곱이 잘 끼는 등 눈에 이상을 느낀다면 각결막염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충혈, 그리고 결막, 흰자 위의 부종, 눈꺼풀의 부종, 아니면 눈에 뭔가 들어간 것 같은 이물감, 통증을 느끼실 수가 있고요. 심한 눈곱이나 눈물 흘림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특히 발병 후 3주까지 전염력이 매우 강해 가족들이 추가로 감염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증상이 있는 동안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최소화하고 수시로 손을 씻는 게 좋습니다. 또 눈을 최대한 만지지 말고 수건과 베개도 따로 사용해야 합니다. TJB 닥터 리포트 정진규입니다. 대전과 세종, 충남 지역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6,256명 발생하며 나흘 연속 6,000명대를 유지했지만 주말을 지나면서 소폭 감소세를 이어갔습니다. 대전은 전날보다 59명 감소한 2,418명의 확진자가 발생했고 충남은 107명 감소한 3,250명이 발생했습니다. 세종도 35명 감소한 588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코로나19 사망자는 대전에서 2명, 충남에서 1명이 늘었고 세종에서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대전지법 형사 단독 오명희 부장판사는 상습적으로 모바일 뱅킹 거래 메시지를 허위로 보내 게임머니를 가로챈 22살 A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인터넷 게임 커뮤니티에서 만난 이용자에게 게임머니를 사겠다고 접근한 뒤 모바일 뱅킹 어플 거래 메시지에 42만 원을 적어 마치 해당 금액이 이체된 것처럼 속였고 이를 본 상대방은 A씨에게 게임머니를 보냈는데 실제 이체 금액은 1원에 불과했습니다. A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이용자 6명을 상대로 186만 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가로챘고 게임머니를 판매할 것처럼 다른 이용자를 속여 돈만 받고 게임머니는 보내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충남대가 교육부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등 3개 정부부처 협업형 인재양성 사업에 선정돼 신산업 및 첨단산업 혁신 인재양성을 본격 추진합니다. 인재양성 사업은 차세대 시스템 반도체, 디지털 물산업, 지식재산 분야 등 3개 사업으로 총 37억 원을 지원받아 관련 산업을 이끌어갈 핵심 인재를 양성합니다. 특히 충남대는 교육부와 환경부, 디지털 물산업 혁신 인재 양성 사업에 비수도권 대학 중 유일하게 선정돼 2024년까지 24억 원의 정부 지원금을 바탕으로 디지털 물산업 학부, 대학원 혁신 인재를 배출합니다.